형식 밖의 회의 절차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수용하라는 논리는 원칙도 명분도 없는 것이 아닐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시의회가 법령 만든 상황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주민주의를 거쳐 시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항의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협약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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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검사를 하고 있는 주민감시위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고, 이슈K 시간입니다. 전주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째 방치되고 있는데요. 광역 쓰레기 매립시설 주민협의체와 전주시 의회가 갈등을 겪으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그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전주시 의회가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을 놓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다는데 대체 이 주민위원, 이게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갈등까지 생기는 건가요? 일단 그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은 지역 어디엔가는 있어야 될 시설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피하고 혐오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선정할 때마다 그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반발에 부딪히곤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폐기물 처리 시설 지원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피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했습니다. 그 역할을 보면 환경상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그리고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그리고 주민 기금에 대한 운영 관리, 그리고 주민 감시 요원에 대한 추천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고요. 자세한 것은 이제 조례와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 삼천동에는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이 3개의 시설이 있고 각기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요. 2004년, 2006년, 2016년 이 3번에 걸쳐서 그때부터 주민지원 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주변 950여 가구에 약 320억 정도의 출연금과 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 그리고 주민 감시원 추천 권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란들이 계속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협의체가 선정한 위원을 이번에 전주시의회가 수용하지 않아서 이런 갈등이 빚어졌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6명을 선정하는 과정인데요. 전주권에 있는 마을 11개 마을에서 11분의 마을 대표를 이제 추천을 했고요. 마을에서 예를 들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체 정관에 의거를 해서 이 11명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정한 겁니다. 1번에서 11번까지를 정했고요. 1번에서 6번까지가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가 되는 건데 이거를 전주시를 통해서 시의회에 올렸는데요. 전주시의회가 그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6번 안에 들어가 있는 분 3분, 그리고 나머지 후순위에서 3분을 추천을 한 건데 시의회 입장에서는 새로운 분들이 위원회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거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 이 11분 모두가 주민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 대표성은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본인들이 추천했던 그러니까 1번에서 6번까지의 선순위자들이 추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현재 그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뭐 시의회는 우리보다 거수기 노릇만 하라는 얘기냐. 우리는 당연히 2배수, 3배수 추천을 요청할 권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민협의체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안병장 위원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현재 전주시 의회와 주민위원 선출과 관련한 의견 조율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저희도 이 현황이 직접적으로 전주 시민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있고요. 또 설치한 전주시와 우리 협의체 내 협약 문제가 지금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난국을 빚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이제 의견 조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주민위원 선출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이제 주민들이 하고 계신 이 방식이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불법이란 논지는 안 맞고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법 내용에 대해서 살포시 말씀을 드리자면, 구성법에는 별표 2항 대통령을 보시면은 저희가 전주시 설치기관하고 시의회가 협의하에 구성한다는 항이 있습니다. 이제 구성은 전주시가 하고요. 추천권은 시의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시면 시조례 시행규칙 9조 2항을 보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제반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의사 반영 공문을 받았지요. 시의회로부터. 예. 저희가 그 항을 그분들이 정확히 기재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구성마을이 현재 21개 마을이에요. 전주 11개 마을, 김제 5개 마을, 완주 5개 마을입니다. 근데 이 구조적으로 저희가 단체가 크기 때문에 약 737명 정도 지금 가구수가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의사를 반영해서 구조 의향에 따라서 주민 전체 총회를 거쳤고요. 21개 마을. 그리고 저희는 그 협의체가 주민 총회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모이셔가지고 저희가 전주 11권 일단은 김재환주는 빼겠습니다. 김재환주는 5분들이 투표해서 2명씩을 뽑으셨고요. 전주는 이제 11분인데 그분이 한 분이 지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이 모여서 투표를 비밀 투표를 거쳤죠. 거쳐서 저희가 이제 그 순서에 입각해서 6분이 그 최고표 득표자로 6분을 당선자로 해서 지목을 해서 네. 전주시 의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그 부분은 그 구조 2항 시조례 시행규칙 구조 2항이 지속적 재량이냐 재량권이냐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 항이 없더라면 대통령 추천 권한 재량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구조 2항에는 분명히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출을 요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1개 마을 회의를 했고 또 10분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해서 6분을 뽑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보내드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량권과 기독적 재량권이 부딪히고 있고요. 저희는 그럽니다. 이런 항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은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어차피 협의체 운영은 주민들 단체가 운영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시의회도 아니고 그다음 시청도 아니고 그다음 일반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희 스스로 운영하게끔 도와주는 게 본 입법부라고 봐요. 그러면 의회겠죠. 예. 의회는 이제 주민의 의사 기구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제 입지가 좀 애매한 것이 이렇게 구조 2항을 제가 저번 날 간담회 때 이렇게 요청했어요. 자, 구조 2항을 없애버리시고 737 명단을 줄 테니까 재량권을 가져가 버리시오. 이 항이 있는데 이 항은 기독적 재량으로 저희는 저희가 그 자문 받은 결과도 있지만 시의회는 이제 재량권이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예. 위원장님. 예.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데 요구하신 주민협의체가 요구하신 이런 요구사항이 의회나 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 하고 계시는 성상검사 강화를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성상검사가 불법이라고 지명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성상검사는 대통령에 의해서 감시원 복무계획 중에 정확히 성상적 검사권이 있고요. 거기에 별표 5항을 보시면 협의체에 대한 협약을 확인하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협의체는 매립장에서 성상조사건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어떤 항이 돼 있냐면 저기 음식물, 재활용, 그다음 전염성, 폭발성은 저희가 못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항을 가지고 감시원들은 적법한 항의에 의해서 성상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평소에는 자주 많이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10% 정도나 구조적으로 성상조사를 기본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뭐 우리가 그 구성에 대한 강변을 한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항해 그 법조항에 좀 부딪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협의체는 현재 여러 항도 있지만 이런 항 때문에 부딪혀서 심은 불편견은 죄송하고요. 어차피 저희는 이제 이 해결 방안은 어차피 주민 대표들이 운영하고 그다음 시군구 의원 3분이 오시고 자문교수 2분의 15명이 구성이 됩니다. 대통령으로 100만 제곱미터는 15명 이내, 200만 제곱미터는 21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원활히 주민 뜻에 따라서 좀 구성해 주시면 어차피 스스로 운영 단체이기 때문에 문제 있으면 스스로 해결을 소지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화합해서 가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여러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는 물론 그분들 애쓰십니다. 항상 네. 활동 범위를 잘 아시는데 우리 운영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하게끔 한번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예. 주민협의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예. 전주시 의회 입장 한번 들어봅니다. 선한희 예. 전주시 의회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그 주민지원협의체 안병장 위원장께서는 주민위원 선출이 적법하다고 하시는데 시의회 입장은 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재량권으로 얘기하시는데 추천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고요. 이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법률 해석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요청할 수는 있어요. 이런 주민위원 선출을. 하지만 선출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은 시의회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11개 마을이고 2배수로 추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 안 들어간 분들은 주민의 대표가 아닐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이미 11개의 추천을 받아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가 만약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의원 한 명당 6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표 결과가 나온 대로 저희가 선출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의원님들이 다 비밀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건데 이걸 갖고 재량권의 문제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그렇게 우선순위가 안 되었다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운영 중단을 이렇게 통보할 수 있는지 지금 오늘도 매립장 관련해가지고는 시설의 운영을 일시 중단 폐쇄함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셨거든요. 네. 예, 사실 이 시설은 안방의 문처럼 내가 닫고 싶은다고 닫아지는 게 아닙니다. 폐촉법이나 그리고 저희가 협약을 한 데 있어서도 만약 주민들의 건강상의 문제나 악취가 발생했을 때 검사 의뢰를 할 수 있고 검사나 조사를 의뢰하면 시가 그에 적당하게 연구기관에 맡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조율을 해서 운영을 중단하거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맡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태입니다. 네. 이 매립시설이나 특히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매립장 위원을 추천했기 때문에 전혀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에서 쓰레기를 맡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이 쓰레기 대란은 원하시는 방향들이 있다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 매립장을 맡고 안 맡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활동가님. 예, 이런 예. 갈등이 근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아까 예. 앞서 보도에도 보셨지만.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런 계속되는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좀 예.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예. 보시나요? 예, 가장 핵심은 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이 주민지원기금을 공동사업, 그러니까 소득 증진 사업, 주민들의 복리 사업, 장학 사업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니까 이런 갈등이나 분란들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어쨌든 법으로 보면 또 현금을 주지 말라는 그 조항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다라고 하면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기금 4억 원 중에서 5% 2천만 원만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현재 협의체가 자체 정관에 의해서 약 30% 정도까지를 직접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운영비를 5%로 제한을 하고 2천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현금 지급을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일정 금액을 운영비로 떼고 나서 입금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시가 직접 입금을 하게 되면
피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목도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 기금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신뢰도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민지원협의체는 그런 일들은 시에다 맡겨놓고 원래 주민협의체에 이제 주어진 역할들이 주민환경 영향조사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성상조사, 그리고 감시원 추천 이런 고유 업무에 매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쓰레기에 태우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게 결국은 소각로의 안전성의 문제, 이것들이 대기 오염 물질로 나가게 되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성상조사 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성상조사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저는 전주시가 이 주민감시원들을 예를 들면 추천은 협의체가 하는 거지만 운영하는 거는 설치기관 시의 책임이거든요. 이분들을 적절하게 매뉴얼을 가져가지고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성상 분석을 하고 이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지역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권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네. 가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함께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